네, 반갑습니다. 간만에 본캐로 돌아왔습니다. 역사를 보다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대사 부분이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부분을 한번 볼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배워봤듯이 흥선대원군의 이제 개혁 정치 부분은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한번 볼 거고요. 먼저 이 들어가기 전에 당시 19세기 중엽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시기에 국내 정세는 어떠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국내 부분은 세도 정치로 인한 정치 기강이 아주 문란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세도 정치는 우리 다 얘기했죠. 당시 이제 탄가놀이가 매우 많았고, 그리고 이 탄가놀이들로 인해서 삼정의 문란이 너무나도 극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했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국내의 아주 힘든 정치적인 상황,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국외적으로는 서양 열강이 아주 침략적인 접근을 해오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양선의 출몰이라든지 아주 칼을 숨기지 않고 막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조선에 대한 통상 요구 및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청과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강제로 서양 열강들에 의해서 개항을 한 상태였죠. 이런 것들도 조선에게는 아주 위협적으로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새롭게 우리랑 국경을 접하게 되는 세력이 등장을 하죠. 바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연해주를 획득하게 되면서 우리랑 국경을 맞닿게 되는 새로운 열강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 즉위를 했던 인물이 바로 고종이었죠. 그래서 고종이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12살에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한 22살까지 이제 10년간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장악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고종의 아빠죠. 그래서 실권을 장악을 했고 이 10년간의 이제 정책이 어떠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양선이고요. 이상한 모양의 배, 이상한 모양의 서양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가 연해주입니다. 러시아가 여기를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는 국경을 맞닿게 된 것이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첫 번째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국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왕권 강화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고 그 다음이 이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인데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 세 가지 목표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제 가장 모든 악의 근원은 사실 요 세도 정치였잖아요. 그래서 당시 세도가 안동 김씨를 이제 몰아내는 그런 척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뭐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걸 새롭게 편찬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 세도 정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구가 바로 비변사였잖아요. 이 비변사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호포제라고 하는 걸 실시하죠. 호포제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당시 그 삼정 중에서 군정 같은 경우 이제 군정 같은 경우는 군대를 직접 가는 대신에 포를 대신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군포를 냈는데 군포 당시 뭐 모든 세금은 마찬가지였지만 양반은 다 면세가 되었죠. 관리들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재정이 엄청나게 다 농민들에게만 부담이 됐고 특히나 이 군정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장난을 많이 쳤잖아요. 뭐 족징, 인징, 황구첨정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리고 백골진포 이런 것들 아주 심각했죠. 그래서 농민들이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이런 군포를 내는 대상에 아예 확대해 버리죠. 그리고 이 부과하는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원래는 그냥 사람 인당이었는데 이 단위를 이제 집이죠, 집. 우리 집. 한 가구 단위로 이제 부과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기존엔 군포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반들까지도 군포를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물론 양반들에게는 아주 이제 기분이 나쁘고 자신들의 자존심 그리고 체면 이런 거 엄청나게 위신이 깎이는 그런 거였지만 국가 재정을 늘리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농민의 부담까지도 덜어주게 된 것이죠. 자, 거기에다가 기존에 이제 황곡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황곡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사창제라고 하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황곡 자체는 사실 농민들의 좀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였지만 이걸 운영하는 관리들이 엄청나게 부정부패가 심했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당시 이제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황곡제를 폐지를 하고 사적인 거죠. 그래서 민간에게 당시 이제 민간에게 맡겨버렸다는 것이죠. 창고를. 그래서 마을마다 이제 운영하도록 한 게 바로 사창제입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호포제 실시 전에는 면제층 양반들이 거의 50% 이상이 됐습니다. 노비도 원래 인간이 아니니까 안 내죠. 그래서 양인들만, 일반 농민들만 전체 세금을 부담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호포제를 실시하면서 양반까지 같이 포함시켰고 이로 인해서 7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납부하게 되니까 그만큼 농민들의 부담은 아주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서원을 대폭 정리해버립니다. 서원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죠. 면세와 면역이 되는 서원전이란 걸 갖고 있었고 전국에서 너무나도 많은 서원들이 생겨나서 이것들의 양반의 엄청난 특권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원을 대폭 정리해버립니다. 자, 이까지는 뭐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회적으로 그 왕권을 좀 강화한다는 목표로 해서 왕실의 최고 궁궐인 가장 중요한 궁궐인 경복궁을 새롭게 중건하게 되죠. 이게 사실은 임진왜란 때 이 경복궁이 다 타버렸고요. 그래서 요거를 새롭게 이제 짓게 된 것인데 왕실의 권위를 세우는 데는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돈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엄청나게 이 국가에 엄청난 대토목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이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필요하죠. 당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걸 세금으로 메꾸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는데 이때 택하게 된 방법이 바로 기부를 받는 거였어요. 양반들에게 기부금을 받자 해서 만든 게 원납전입니다.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기부금 형태인데 돈 많은 양반들 지주들 좀 돈 좀 내라 우리 궁궐 짓는데 하는데 당연히 내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강제로 받게 됩니다. 강제 기부금 형태로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정말 큰 문제는 당백전이라고 하는 걸 발행을 했는데 이거는 당시에 이제 통용되고 있던 상평통보의 100배에 해당하는 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00배에 해당하는 가치의 화폐를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물가는 엄청나게 폭등하게 되겠죠. 그래서 농민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졌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게 이 공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당시 이제 농민들한테서 이제 동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이 더더욱 고조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백성들만 불만이 있었느냐?
일반 농민들만 아니죠. 당시 이제 이 대토목공사를 하는데 많은 이제 나무 자재가 필요로 했고, 그래서 이 나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양반의 이제 묘지림 이런 것들을 다 베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양반들도 굉장히 불만이 컸던 게 바로 요 경복궁 중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따져 봐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과연 이 당시에 이 경복궁 중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가 결과적으로 아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게 되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경복궁을 지어줄 리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이 경복궁을 다시는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업적일 수도 있고, 어쩌면 흥선대원군의 엄청난 가오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좀 여러모로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이게 경복궁의 모습이죠. 실제로 가보면 아주 크고요. 아마 이거 다 돌아다니려면 꽤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서울에 나중에 코로나 이런 거 다 잡히고 나면 한번 가서 한번 쭉 구경하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경복궁의 경회루라고 하는 곳이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국외 편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